그러면 그냥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 저번 첫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지구 시스템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직권, 뭐 수권, 기권, 생물권, 내권 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은 좀 메인으로 볼 거는 이 직권입니다. 직권. 왜냐면 오늘의 주제는 화산과 지진. 네, 화산과 지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파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들 배웠죠. 에너지랑 뭐 어떤 거 순환, 물의 순환, 탄소 순환 했는데 가장 주된 에너지원은 뭐라 그랬죠? 태양 에너지. 그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이런데 오늘의 사실 메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왜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주로 뭘 일으킨다고 여기 써있죠? 화산활동, 그죠? 화산활동, 지진, 판해, 운동 같은 걸로 지형을 변화시킨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요 내용까지 하면은 요 내용 얹어서 우리가 지진과 화산, 그리고 판구조론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요. 오늘 내용까지 해서 사실 시험 범위는 끝나고 다음 시간은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이나 질문 같은 걸 좀 받을 생각, 총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 누적이에요. 중간고사 범위부터 해서 쫙 전체니까 보시면 되는데 뭐 늘 그렇듯 어렵진 않게 내려고 합니다.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몰라요. 전 아직 한 문제도 안 내봤지만 최대한 여러분을 덜 힘들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화산과 지진 이렇게 있는데요. 네, 화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죠.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시작. 야, 좋다. 마지막엔 그냥 소리 지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말하면 마이크에 들어가요. 마이크에 들어가. 지하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어떤 현상이 화산, 과학적인 정의죠. 우리 화산 얘기, 요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은 중간고사 범위에서 마그마 바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마그마 바다가 왜 마그마 바다였죠?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하면서 온도가 높아져 다 녹은 용암구슬 상태였는데 어디부터 식는다 그랬죠? 당연히 겉에부터 식어서 지각이 됐고 그 지각이 얇으니까 걔를 뚫고 나오는 게 최초의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화산 분출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 했는지 혹시 오늘 이 얘기도 할 겁니다.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와서 비가 내려서 다 식어가지고 원시 지각을 최초에 만들고 거기에 물이 또 고이면 최초의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졌죠?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합치면 그 생명체가 오존층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성층권에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대충 고생대 실루리아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쭉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통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에너지가 지진 바로 네, 보시는 것처럼 지진파가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고 단층 생기고 화산 폭발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단층의 종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필요하진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서 저 단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그리고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뭘 알게 되냐면 화산이랑 지진 발생 지역을 분석해봤더니 그게 거의 어떻다? 일치한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데 그게 판이라는 거의 경계 라인에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 그림 본 적 있을 겁니다. 한 번쯤. 그죠? 네, 요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이 뭐예요? 화산이, 파란색이 뭐예요? 지진. 근데 걔네들이 지금 실제로 겹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어때요? 거의 다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이 라인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인 이 판들의 뭐랑 또 겹치죠? 경계와 겹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이 실수하던 부분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죠. 교과서 같은 거나 뭐 여러분 보고 있는 교재에다가 적어 주시면 좋은데 되게 쉬운 건데 수능 기출됐던 선지들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주로. 수능 기출됐던 선지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 쉬워.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라인이 지금 왼쪽에 보이죠? 얘네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나요?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일치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 존재하죠. 예를 들면 어디가 있죠? 뭐 이런 데는 파랗긴 한데 빨간색은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진은 있지만 화산은 없고,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진은 좀 활발하지만 화산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구나 뭐 알 수 있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아까 이 지진과 화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띠들이 있는데 이 띠들이 뭐랑 좀 유사하죠? 판의 경계들. 그러면은 모든 지진은 다 판의 경계에서만 생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가 있죠? 뭐 이런 곳들, 판 안쪽에 이런 곳들이 있죠. 그죠?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섬 중에 하나. 하와이! 하와이가 어디 있게요? 우리가 세계지리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여기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이 하와이 같은 경우 판에 경계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하와이에서 화산을 또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얘는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배웠어요. 풀룸 구조론이라고 해서. 근데 이 풀룸 구조론이 여러분 교과정에서 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요거는 판 구조론은 설명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와이 섬의 생성 과정을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쟤는 완전 다른 방식을 가져와야 돼요. 왜냐면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여러분이 공부 좀 한 분들은 이런 말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도 됩니다. 요렇게 태평양 주변에 띠 모양으로 있는 이거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불의고리. 정답. 불의고리. 훌륭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화산 이런 거 지진 생기면 불이 막 나는데 그거를 고리 모양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로 하면은 지진대, 화산대긴 한데 환태평양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혹은 조산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이 환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오! 정답. 고리 환자입니다. 고리. 혹시 금환일식 이런 거 들어봤어요? 금환일식. 일식이 뭐게요? 일식. 스시, 계란말이, 나베 이게 일식이죠. 하하하. 자,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는데 태양 앞에 하필이면 뭐가 딱 지나가는 거야? 달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가려지죠. 그죠?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달이 조금 더 이렇게 가려졌을 때 이 겉부분의 태양만 보게 되죠. 그럼 뭘로 보일까? 태양이. 진짜 그냥 노란색 금반지처럼 보여요. 그 상상돼요?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막 점점 어두워져. 그러다가 노란색 금반지만 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금환일식인데 왜 금환일식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태양이 먹혔어. 달한테 가려져긴 했는데 금 모양의 금반지 모양으로 떠 있는 금고리 모양으로 떠 있는. 그래서 이걸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태평양에 둘러싼 고리. 여러분이 대답 잘 해주셨는데 불의 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예. 혹시 판 이름 다 외워야 되나요?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얘보다는 판이 조금 적게 적혀 있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주요한 판은 어느 정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산이 폭발을 하면 크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고체고 뭐가 액체고 뭐가 기체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뭐가 기체일까? 당연히 가스가 기체. 뭐가 액체죠? 용암이 액체. 뭐가 고체죠? 화산 쇠설물이 당연히 고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쇠설물의 쇠자가 무슨 쇠자일까? 분쇄한다는 뜻이에요. 분쇄. 보시면은 땅이 이렇게 멀쩡히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마그마가 막 이렇게 밀고 올라오다가 애가 펑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펑 터지다 보면은 멀쩡한 땅이 깨지겠죠? 분쇄 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깨질 수도 있고 작게 깨질 수도 있고 더 작게 깨질 수도 있고 먼지가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화산 분출할 때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화산 쇠설물에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화산재. 여러분 화산재가 화산가스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가 뭐를 번역한 걸까요? 영어로 애쉬, 먼지. 네, 먼지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애쉬가 먼지인데 재인데 재. 걔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걔는 고체죠. 그러니까 화산 쇠설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좀 여기에 예시가 화산재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용암, 액체죠. 용암 같은 경우는 뭐랑 비교가 많이 되냐면 마그마. 두 개가 뭐가 다를까? 똑같은 게 정답. 마그마는 안에 있는 거고요. 용암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요. 그 탄산음료 생각하면 돼요. 탄산음료 까기 전에는 안에 가스가 막 잘 차 있죠. 근데 까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가스가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용암은 가스가 좀 적고 마그마는 가스가 좀 많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체, 화산가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화산가스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서 퍼센트는 내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거 가려놨을 때 1등, 2등, 3등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3등이 공동 3등입니다. 1등이 수증기야.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원시지구에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려가지고 원시지각, 원시바다 만들었죠. 두 번째가 이산화탄소고 세 번째가 이산화황, 질소 이런 건데 여러분이 1등, 2등, 3등 정도까지는 알아주시는 게 좋겠다. 화산가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구과학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귀찮은 것만 있을 뿐.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운 거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걸 해낼 때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귀찮은 걸 해야 돼. 제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만 가르쳐서 너무 속상해요. 근데 제가 귀찮은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덜 힘들게 하려고 귀찮은 수준에서만 끝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나까지 폭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폭주를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건데, 네, 여러분이 몰라요.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어떻게 될지는 쉽게 내겠습니다. 이건 안 내요. 화산세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됐을 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뭐 이렇게 화산 암괴, 뭐 화산역, 화산재 보세요. 굉장히 작죠? 2mm보다 작은. 2mm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죠. 그 자아에서 1cm를 나눈 게 mm인데 2mm면 걔보다 작은 거잖아요. 0.06mm. 그래서 화산재가 왜 좀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마셔. 우리 숨으로 마실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온도예요. 화산재 온도가 미친 듯이 뜨겁거든요. 그게 싹 들어오니까 그냥 폐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재 먼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온도가 미친 듯이 높다고. 화산 폭발 당시에는. 그러니까 얘가 싹 들어가면 이 안에가 다 녹아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거보다 더 작은 화산진도 있어요. 화산진.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이 암석권과 연약권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얘가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복잡하니까 펜 꺼내들고 파란 펜과 빨간 펜, 색깔 다른 펜 두 개를 좀 여러분이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이 복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아는 거에 조금씩 더 얹어가는 과정이 공부인데 여러분이 공부했던 건 뭐냐면 이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두께가 그렇죠. 두껍죠? 대충 몇 킬로 정도로 했죠? 뭐, 그쵸. 30킬로 내보다 좀 두꺼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껍죠? 실제로 보면. 해양지각은 어때요? 해양지각은 얇아요. 해양지각은 좀 얇아요. 한 10킬로 내외, 10킬로 안팎,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각 아래에 우리가 쭉 뭐가 있죠? 그렇지,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 같은 경우는 몇 킬로까지 있죠? 그 2900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되면 3000 정도. 굉장히 깊다. 굉장히 깊다. 한 3000 정도. 오케이?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요 파란색 위쪽이 지각이고, 요 파란색, 요 아래쪽은 또 멘틀이고, 한 2900까지. 지금 이 그림은 400까지밖에 안 나온 겁니다. 굉장히 위쪽만 그려준 거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게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부터 빨간색으로 할 건데, 아예 구분이 다른 거예요. 아예 구분이 다르다고. 두 개를 따로 공부하시라고. 지각과 멘틀로 지금 나눈 거고, 지각, 멘틀, 외행, 내액, 여러분 첫 시간에 배운 직권의 기준을 나눈 거. 이제부터는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암석권과 연약권이란 다른 카테고리를 할 거예요. 암석권을 설명드릴 건데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지금 이 베이지 색깔 보여요? 베이지 색깔 제가 지금 색칠한 요 부분? 빨간색으로 색칠한데, 여기는 지각, 멘틀, 외액, 내액 중에 뭐죠? 멘틀입니다. 멘틀이죠. 왜냐면 파란색까지가 지각이었고 여기부터 이 아래쪽은 멘틀의 영역이라 했어요. 멘틀은 멘틀인데 왜 여기는 색깔이 다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각 바로 밑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지점을 멘틀은 멘틀인데 최상부 멘틀이라고 해요. 뭐 어렵진 않죠. 말이 어색하진 않죠. 멘틀은 멘틀인데 너무 위에 있어서 지각 바로 아래 붙어있는 이 지점을 최상부 멘틀이라고 합니다. 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리니까. 근데 이 최상부 멘틀을 보통 일반적으로 몇 킬로 정도로 하냐면 대충 한 100킬로까지. 당연히 대륙 지각 쪽은 좀 더 두껍고 해양 지각 쪽은 좀 더 얇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속은 대충 100킬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표면으로부터 100km까지 땅을 파고 내려갔을 때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지냐면 지각과 최상부 멘틀이 합쳐진 부분이 되겠죠. 지금 위쪽에는 우리가 대륙지각이 있는 해양지각이 있는 지각이 있고 그리고 최상부 멘틀 100km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큰 떡을 만든 거예요. 땅 떡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암석권이에요. 이게 암석권. 이게 암석권입니다. 오케이? 이게 암석권. 근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다시 또 색깔이 좀 달라요. 이 아래쪽에 100km부터 해가지고 대충 400km까지 100km에서 대충 한 400km까지 이것도 당연히 실제로는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려고 여기는 바로 연약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직권 공부할 때 배웠는데 멘틀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죠? 멘틀은
대류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게 고체인데 대류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제가. 유리보다 덜 흐른다. 유리보다 더 딱딱한 고체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액체 괴물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부분이 바로 이 100kg에서 400kg 사이에 있는 요 연약권입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정리를 하면은 100에서 400 정도는 살짝 부분 용융 상태. 살짝 녹아있어.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대류를 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이 위에 뭐가 얹어져 있죠? 지각과 최상부 멘트를 합친 100kg짜리 떡이 얹어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아래가 대류를 하면서 위에 있는 100kg짜리가 막 움직일 수 있겠죠. 상상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은 온 지구가 하나의 100kg짜리 떡이 아니에요. 오른쪽 그림을 제가 좀 필기 지금 지우면 여러분이 필기 못하니까 뒤에 그림 보시면은 그 100kg짜리 떡도 수평 방향으로도 칼질이 나 있죠. 막 여기 태평양 판도 있고 뭐 여기 나즈카 판도 있고 남아메리카 판도 굉장히 많은 또 수평 방향의 여러 가지 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 오늘 가서 복습을 바로 해야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암석권 같은 경우는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한 약 100kg 구간. 그죠? 그리고 멘틀의 상부는 구성 암석과 그 성질에 따라서 암석권, 연약권으로 구분이 된다. 약간 필기가 깨졌네요. 그리고 연약권 같은 경우는 암석권 아래 100에서 400 구간. 그리고 여기는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이 암석권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판이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공부했던 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데요.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뭐가 두꺼울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중에 뭐가 두꺼웠죠? 대륙지각이 두꺼웠죠. 대신에 얇은 해양지각은 밀도가 컸죠. 똑같아요. 대륙판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고 대신에 해양판은 밀도가 좀 크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은 설명 안 할 건데 꼭 구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륙지각, 해양지각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이거랑 지금 방금 대륙판, 해양판 했죠? 대륙판, 해양판. 오케이? 이거 두 개는 또 완벽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엄청 헷갈려요, 처음에. 대륙판, 해양판이랑 대륙지각, 해양지각 완전 또 다른 개념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두 개를 같은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뭐가 다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테일은 안 할 거예요. 디테일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큰 것들 위주만 하니까 제가 지금 적으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놓고 좀 더 곱씹어 보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런 판들이 연약권에서 멘틀대로 따라서 움직이면서 꼬라박으면서 지진 화산 같은 거 생긴다. 그게 바로 판구조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애들이 부딪히고 갈라지고 어긋나면서 화산 지진 같은 거 발생한다. 이게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때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잖아요. 잠깐 빌릴게요. 이런 판이 있어요. 판 두 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어요? 멀어져요. 또 부딪혀요. 또 긁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 외에 뭐 다른 창의적인 방법 떠오르는 사람? 터진다. 좋은데 그런 과학적 관점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각이 터지진 않습니다. 부딪히거나 찢어지거나 어긋나거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의 경계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다. 좀 유식하게 우리 과학 공부하는 거니까 부딪히는 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수렴한다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수학 시간에 함수의 수렴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수렴, 가까워진다. 컨버전스라고 하고요. 멀어지는 거는 발산한다 그래요.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어긋나는 거를 이게 보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트랜 뭐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 영어를 번역하다가 보존이라고 한 거라서 이게 참 보존형 경계 여러분 입에 쫙 안 버틸 수도 있어요. 약간 어긋난 경계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수렴, 발산, 보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지구과학을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수능에서.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답입니다. 창룡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쉬워서 정답이에요. 쉬워서 누구죠? 훌륭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가 쉬워서가 생략됐어. 뭐가 쉬운 거냐면요. 2년 뒤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풀 때 그 순간에 푸는 게 쉬워서입니다. 그 순간 시험장에서 푸는 게 쉬워서 지구과학이 유리한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물리, 화학 이런 거는 계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숫자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수학 시간에 체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문제를 많이 풀고 들어가도 선생님들이 숫자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풀 줄 알아도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럼 건 푸는 게 어려워요. 지구과학이 왜 여러분 선배들이 선택을 많이 했냐면 지금 여기 숫자 몇 개까지 보여요? 제일 큰 숫자는
아마 13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역대 수능 기출된 지역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곳 13군데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13군데를 외우면 수능날 그냥 다 푼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2년 뒤에 갑자기 일본이 날아갑니까? 갑자기 막 호주가 막 폭발해요? 하와이가 막 사라지고 막 미국이 반으로 갈라지고 이래요? 그러지 않죠. 지구과학의 가장 큰 장점은 주요한 기출된 곳들, 지구의 주요한 곳들을 외워놓으면 2년 뒤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릴 메인 DC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 13군데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첫 번째, 수렴이냐, 발산이냐, 보존이냐. 두 번째, 거기가 대륙, 해양 어떤 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 거기서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 나타나느냐. 네 번째, 지진이 있냐, 화산이 있냐. 이거 대답하면 끝인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수능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탑 3 체크해 드릴 테니까 교과서 펼쳐서 형광펜 같은 경우로 체크해 놓으세요. 제일 많이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이 부분 하나. 아, 여기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둘. 여기 세 번째는 여기죠. 이렇게 셋. 그래서 판 이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걸리는 판들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놔야 수능 볼 때 대비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여기 어디 갔어? 뭐 어디 갔지? 카리브 판이라든가 여기 뭐 아라비아 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외에 이 두 개 빼고는 솔직히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카리브 판이나 아라비아 판 빼고는 정말 다 나와요. 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평양, 북아메리카, 나즈카, 남아메리카 다 나옵니다. 미안한 말인데 다 나와요.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체크해줘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설 문제까지 풀 거면 카리브판 같은 경우나 여기에 있는 아라비아판 같은 경우도 학원 문제들에서 나옵니다. 뭐 강남대성, 메가 이런 거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체크한 요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제가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필기보다는 눈에 익히는 거 지금 바로 외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씹어먹을 듯이 봅시다. 근데 물론 필기도 해야 돼요. 첫 번째 쉬운 거부터 갈게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어떤 경계라 했었죠? 애들이 멀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판이 두 개가 있는데 애를 멀어지게 하려면 이 판 지각 아래 뭐가 있어요? 멘틀, 그 멘틀 암석권 아래 지각과 최상부 멘틀 100km 아래 100에서 400 사이 연약권이 있다 그랬죠. 걔가 대류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움직이게 할 건데 그 연약권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얘를 벌려줄 수 있을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얘를 벌리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첫 번째 필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애를 찢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고. 멘틀 대류에 상승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마그마가 나와요. 그러면 처음엔 뜨겁겠지만 언젠가 식겠죠. 식어. 그 다음에 더 벌어져. 계속해서 확장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걔가 식으면 그거는 결국엔 과학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로운 땅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판이 생기는 판의 생성 지역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발산형 경계 멘트 대류가 상승하고 판이 생기는 곳이다 정도 필기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뭐 뜨거운 플룸의 상승부라는 용어도 써주시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이때 받는 힘은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들어보게 될 텐데 장력 들어봤어요? 땡기는 힘이 이 지역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단층이라는 게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세부적인 거니까 얹어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지금은 별표 친 것들 위주로 머릿속에 넣고 가로 친 거는 여러분이 일단 나중에 필기할 때 정리만 해놓고 다음 시간까지 그냥 곱씹어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발산형 경계. 판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 그랬죠? 판의 종류는 대륙판과 해양판 두 개라 했어요. 대륙판은 어떻다 그랬죠? 두께가 두껍고 대신에 밀도는 작고, 해양판은 두께가 얇은데 대신 밀도는 두껍고. 좋아요. 크고. 그러면은 발산형 경계는 멀쩡한 대륙판이 이만하게 있어요. 거기서 무슨 멘트 대류가 뭐 해야 되죠? 상승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찢어져요. 대륙판이 하나였는데 두 개로 찢어집니다. 이게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멀쩡한 해양판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멘트 대류가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되죠? 찢어져요. 그럼 두 개의 다른 해양판이 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딱 찢어질 텐데 화산섬이 하나만 생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그마는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얘가 생기면 찢어지면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하나만 쫙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드리면 땅이 멀쩡하게 있었죠. 멘틀 대류가 뭐 해야 돼요? 상승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 이렇게 볼록 올라옵니다. 그렇겠죠? 올라오니까. 올라오다가 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 이거 찢어지겠죠? 근데 얘 화산섬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찢어지면 얘도 뒤에 여러 개의 라인으로 쫙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져서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열곡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얘네가 라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열곡대, 라인으로 생긴다. 근데 이게 지금 대륙판에서는 물 밖에서지만 이게 해양판에서는 찢어졌더니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열곡대긴 열곡대인데 별명을 하나 추가로 얻어요. 물 밑에 있네?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령. 이 해령이 왜 해령이냐면 해는 바다 해자겠죠. 령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힌트. 한계령. 고개입니다. 고개. 한계령. 내가 저거를 넘기에 내 한계에 부딪히는 고개령자를 쓰거든요. 왜 고개령자를 쓰냐면 애가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니까 위로 볼록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닷속에 있는 고개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과학은 떼쓸 필요가 없다. 여기서 찢어지는데 화산활동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면 뭐가 나요? 피나죠. 그것처럼 땅이 갈라지면 마그마 나오죠. 그게 뭐예요? 화산활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 다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대륙판이 찢어지든 해양판이 찢어지든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진 있을까요? 찢어지는데 지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13군데는 지진 다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게 뭐냐면 깊은 지진이 있느냐예요.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깊은 지진이 있느냐예요. 깊은 지진은 여기 있을까? 없어요. 천발 지진, 얕은 지진만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통 찢어지는 거는 깊은 지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필기해 놓습니다. 깊은 지진은 그럼 언제 생기느냐? 신발 지진은 수려면 경계인데 수려면 경계에서 해양판이 꼬라박을 때 이거를 제외하고는 신발 지진 안 생깁니다. 적어 놓으시면은 공부할 때 되게 편해요. 신발 지진은 수려면 경계 꼬라박을 때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어서 화끈하게 그냥 꼬라박아줘야 아래를 다 긁어서 신발 지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케이스 외에는 신발 지진은 없습니다. 이따가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이 일단은 공부는 쭉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시험 문제 어떻게 내가 낼 거고 실제로 수능에 어떻게 나왔었냐를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점 찍고 A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9번 이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해서 냈어요. 여기 무슨 경계죠?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제 발사령 경계예요. 뭐와 뭐죠? 양쪽을 보면은 대륙과 대륙이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사령 경계. 괜찮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의 이름은 열곡이었고 열곡이 이렇게 보시면 라인으로 생겼죠. 열곡대. 여기가 바로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열곡대라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진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근데 깊은 지진이 있다 없다? 없다. 화산활동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수능 문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해볼까? 10번.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냥 괄호만 쳐놓을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섬이게요?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뭐가 유명한지 알아요? 아이슬란드 뭐가 유명한지 아시는 분? 오로라 정답. 왜냐면 고위도에 있으니까. 또 보통 오로라랑 같이 패키지 여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온천 여행. 왜 온천 여행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보면 화살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경계죠? 발사령 경계. 그럼 여기에 지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깊은 지진은 없어요. 화산활동 있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온천 가능. 그래서 여기 온천 여행 가능. 오케이? 자, 10번, 10번 했고 11번 제가 아까 체크해드린 되게 중요한 최다 빈출 지역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세계지리 시간도 아니고 디테일한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상식이야. 이 바다는 뭐예요? 태평양. 이 바다는 뭐예요? 대서양. 그럼 이 대서양 가운데 요 긴 균열 보여요? 요거의 정체가 뭐냐? 요거의 정체는 양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일단 무슨 경계? 발사령 경계. 무슨 판과 무슨 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사령 경계. 그럼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라인은 뭐라 그랬죠? 열곡이자 열곡대인데 그게 물 밑에 있으니까 해령이기도 한 거야. 이게 바로 해령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화산활동 있을까? 당연히 찢어지니까 화산활동 있고 지진이 있을까? 있을 건데 깊은 지진이 있을까? 그건 없다. 얘를 어떻게 알아낸 거냐?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어스가 생기기 전에. 구글 어스 좋은 추론입니다.
얘가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엄청나죠? 실제 뭐 이렇게 데이터로 봐도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찍어보세요. 예정교육 과정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형아들은 배웠어. 인공위성 같은 거 좋은 추론이에요. 근데 인공위성으로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까 누가 직접 사람을 떨군다 뭐 이런 말 있던데. 얘는 예겁니까? 뭐 LDI는 한 명씩 떨궈가지고 수심을 측정하게 합니다. 뭐 이런 거야. 진격의 거인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쉬워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지역에 나가려면 뭘 타야 돼?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고 갑니다. 아래다가 뭘 쏘냐면 음파를 쏴요. 하나, 둘, 셋, 통,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하죠. 근데 우리 음파 속력은 알거든. 근데 시간은 우리가 그냥 쏘고서 커피 한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속력과 시간을 통해서 뭘 알아낸 거죠? 어떤 거리야? 왔다 갔다 한 거리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수심을 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되죠. 되게 쉽잖아.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한 거냐?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돼요. 그냥 노가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쉽잖아요. 그냥 바로 하면 되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언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세계대전 때. 세계대전 때 여기 이런데 이제 독일의 유보트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유보트. 이런 거 이제 세계사랑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독일이 이런 데에 숨어 있는 거야 막. 잠수함이. 그러다가 지나가면 위에다 빵빵빵 쏴. 근데 이제 이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잠수함을 못 찾는 거야. 빡쳐가지고 이제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어디 숨어 있는지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림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이게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만큼에 해당하잖아요. 엄청나게 긴 균열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서양이란 바다 가운데에 있는 해령이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데 수능에 이 부분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보시면 여기도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경계죠? 좋아요. 발사능 경계. 그리고 무슨 판과 무슨 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사능 경계. 화산은 있을까? 당연히 있을 거고 깊은 지진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해령이 있는데 얘의 이름은 뭐냐면 태평양 동쪽에 있는 해령이다.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얘가 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냐면 여기는 지금 무슨 양 경계죠? 발사능 경계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요거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꼬라봤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수렴형 경계야.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속도를 좀 더 내서 샌 안드레아스 13번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뭐라 그랬죠? 어긋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 어려운 용어들은 다 스킵하고 어디냐면 샌 안드레아스 여기입니다. 미국 앞에. 미국 하면 또 헐리우드고 헐리우드 하면 또 영화죠? 샌 안드레아스 영화 혹시 알아요 이거? 네, 15년도 영화인데 저도 사실 보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영화냐면 저 보존단층이 변환단층이 주양이동단층이 으드드드 그어가지고 어떤 땅에 지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재난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건 뭐냐?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주양이동단층, 변환단층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서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려요. 긁는 걸로는 화산 안 생깁니다. 찢어져서 마그마가 나오든 꼬라 박아서 깊이 내려와가지고 녹이든 해야 생기지 여기는 화산활동 없다. 요거만 좀 체크. 요거는 중요합니다. 체크.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지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으드드드. 그러니까 샌안드레아스 영화가 나왔겠죠. 근데 포인트는 깊은 지진 있을까? 없다. 아까 깊은 지진 언제 생긴다 했죠? 해양판이 수렴할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없다. 자, 오늘의 메인 디시 가겠습니다. 바로 수렴형 경계인데요. 복잡해요. 펜 꺼내들고 사실 발사형 경계랑 거의 똑같은데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애들이 판 두 개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멘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래서 내려가야지 가까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멘틀 대류 하강부 별표.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요. 아까 발사하는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판이 벌어지면서 새로 생긴다 그랬는데 여기는 꼬라 박으면 둘 중에 누가 내려갈까? 심플해요. 정확합니다. 밀도가 큰 애가 예를 들어 얘가 밀도 크면 얘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내려가다 보면 안에가 뜨거우니까 녹아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판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뭐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양쪽에서 누르는 횡압력이 작용한다거나 뭐 역단층, 습곡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이제 얘가 왜 복잡하냐면 대륙판이 박을 수도 있고
대륙판, 해양판이 박을 수도 있고 해양판, 해양판이 박을 수도 있어서 복잡한 거예요. 자, 대륙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 했죠? 두께가 두꺼워요. 대신에 밀도는 작고. 해양판 같은 경우는 어땠죠? 두께가 얇은 대신에 밀도가 크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대륙판은 빅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빅맥. 밀도가 작은데 이렇게 뽕뽕한 빅맥. 오늘 꼭 석식 시간에 해보세요. 대륙판 두 개를 수렴, 충돌시켜 볼게요. 한마디로 빅맥 두 개를 짜부시키는 겁니다. 잘 봐요. 제 손가락, 위에 손가락 보세요. 부딪힙니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습곡산맥이에요. 습곡은 들어봤죠? 여기 써있는 습곡. 땅이 짜부되니까 휘는 게 습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짜부되니까 여기 안에는 휘면서 높이는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게 바로 습곡산맥인데, 선생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구에 그 유명한 히말라야 알프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히말라야 수능에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생각해보면은 여기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지진이 있는데 깊은 지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판이 수렴하는 게 아니고 여기 대륙판끼리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는 중발까지밖에 없고 신발은 없다 체크. 여기서 선배들 많이 틀리는 거. 화산 있을까 없을까? 화산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제 엄지손가락 보세요. 빅맥 두 개를 박는데 엄지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어쨌든 뜨거운 곳으로 가. 그래서 어쨌든 마그마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포인트는 우리가 화산 분출이라는 건 뭐죠? 이 마그마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위에가 너무 빅맥이 두꺼워. 위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은 없고 신발 지진도 없다. 요거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을 이번에는 수렴시켜 볼게요. 해양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추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얇은데 좀 단단한 애들. 둘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누가 내려간다고? 어쨌든 둘 중에 밀도 큰 애가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얘가 크다고 해봐요. 그럼 봐봐요. 제 손가락 잘 봐요. 얘가 크다고 해. 그럼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굉장히 수심이 깊어지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해구예요. 해구.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해구.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아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히말라야.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수렴형 경계에서 생기게 되는데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쭉 들어가다 보니까 깊은 지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제가 아까 말했죠. 수렴형 경계면서 해양판이 껴있으면 신발까지 생긴다. 화산활동 있을까? 있습니다. 쭉 말려 들어가니까 여기 뜨거운 게 녹아가지고 올라와서 뚫어버리면 화산활동도 있다. 괜찮죠?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들 가기 전에 사실은 대충 필기하신 것 같아서 지도에서 좀 보면 재밌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시험 문제 낸다고 이렇게 여기 아니고 여기죠. 여기를 냈어요. A 찍어가지고 여기 무슨 경계죠 일단? 수렴형 경계죠. 그리고 주변에 무슨 판? 대륙판, 대륙판. 그럼 빅맥을 떠올려야지. 대륙이니까. 두 개가 부딪힙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습곡산맥. 더블 빅맥이 아니죠. 습곡산맥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지진이 있어요? 있는데 깊은 지진까지는 안 생겨요. 화산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예를 들면은 또 두 번째 여기는 꼬라박고 있습니다. 무슨 경계죠? 수렴형 경계인데 주변에 무슨 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인데 꼬라박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추러스 두 개가 만나서 밀도 큰 애가 끌려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얘는 뭐다? 해구다.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1300m 거의 13km까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깊은 지진? 당연히 있고요. 화산활동?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 볼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왜 대대하고 대해해를 한 다음에 오느냐? 합치면 됩니다. 잘 봐요. 이번에 빅맥과 추러스가 만납니다. 부딪히면 누가 내려갈까? 추러스가 밀도가 크니까 내려갑니다. 잘 봐요. 제 엄지손가락 쪽. 부딪혀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려 들어가니까 뭐가 만들어질까? 해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해구가 그대로 생깁니다. 그죠? 이번에 위에 보세요. 위에 손가락 4개. 부딪힙니다. 덮치죠, 이렇게. 같이 말리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습곡산맥도 생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총정리할 때 말씀드릴 건데 로키, 안데스, 칠레, 페루, 일본, 필리핀, 안류산 이런 곳들이 다양한 곳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지진 생길까 안 생길까? 당연히 생겨요. 깊은 지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왜? 수렴형이면서 해양판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신발까지 생기고 화산활동 있을까요? 있죠. 쫙 들어가서 저기 뜨거운 데서 녹아가지고 올라오면은 충분히 화산활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4번 이런 곳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곳들인데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A 찍어서 시험 문제 냈어요. 둘이 꼬라박고 있죠. 무슨 경계죠 일단? 수렴형 경계. 무슨 판과 무슨 판?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그러면은 왼쪽이 추러스고 오른쪽이 빅맥이죠. 제가 왼쪽 그림 그려드리면 왼쪽이 얇고
오른쪽이 두꺼운 이런 느낌이지. 부딪히면 누가 들어갈까? 서쪽에 있는 나즈카판이 오른쪽에 있는 남아메리카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진은 어디 생길까? 여기 아래가 막 긁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지진 기록을 보면 여기가 막 긁혀 있는 자료가 막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지진을 느끼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끼죠. 그죠? 화산 활동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막 긁혀서 녹아서 올라오니까 화산이 여기에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중요한 문장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수렴형 경기에서 지진과 화산은 무조건 밀도 작은 판에 생깁니다. 옛날 3점짜리 문제들 이걸로 거의 다 풀려요. 이제 여러분 2.5점짜리 문제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오늘 외울 게 많아 이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 외우는 거 빼고 공부 다 잘해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해 공식도 외워야 쓰지. 그죠?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문장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넣어놓지 않고는 굉장히 속도감의 차이, 정확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밀도가 크죠? 얘가 밀도가 작죠? 꼬라박죠? 그죠? 그러면 지진이 어디 생긴다 했죠? 요 아래, 밀도 작은 거 아래를 긁죠.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는 밀도 작은 판에. 화산도 여기 있는 게 녹아서 밀도 작은 판을 뚫고 나오죠. 그래서 화산도 밀도 작은 판에 생긴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4번, 5번, 6번, 7번, 8번 영역에 보면 어떤 용어가 있냐면 여기 제가 민트색으로 썼는데 호상열도라는 게 있어요. 호상열도.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과학은 그냥 쓰는 말이 없습니다. 호상열도. 무슨 뜻일까? 호 모양이라는 겁니다. 호가 뭐죠? 원이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요게 호죠. 요 호 모양이라는 거예요. 열도는 뭘까요? 나열된 섬이라는 거예요. 호 모양으로 나열된 섬. 얘네들 보면은 뭔가 호 모양으로 휘어가지고 섬들이 나열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휘어서.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이 문장 때문입니다. 빠르게 마무리해드릴게요. 이 문장 때문이에요. 보세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저 호상열도 연역 빨간색 이곳들 보면은 일단 무슨 경계죠? 수렴형 경계. 무슨 판과 무슨 판?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 그리고 지금 체크한 이 빨간색 곳들은 다 어느 판에 있죠? 밀도 작은 대륙판 위에 있죠. 그렇잖아. 밀도 작은 대륙판 위에 다 화산섬, 지진대 생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복습할 게 굉장히 많아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꼭 집 가서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위!